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는 감기. 이 감기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1년 내내 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감기를 달고 산다면 어른들도 고통스러울 텐데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1년 내내 감기로 고생한다면 정말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이렇게 아프면 성장 발달에도 지장이 많을 것 같고요.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감기를 끼고 사는 어린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아이도 이런 증상인데 하며 평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감기를 끼고 사는 어린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기를 계속 앓고 사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기를 자꾸 앓는다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약을 먹일 수도 없고 먹이는 것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감기 비슷한 증상은 감기인데 유사하게 감기는 아닌데 증상이 감기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구실은 증상은 콧물 나고 열 나고 재채기 하고 아이들이 몸이 좋지 않은데 보면은 감기가 아니라 제구실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귀를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기를 앓는 아이들은 대개 귀가 뜨겁습니다. 근데 증상이 감기하고 똑같이 그런데 제구실인 경우에는 귀를 만져보면 귀가 찬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애기 엄마가 두 아이 손을 잡고 내원했는데 큰 아이가 한약을 먹은 이후로 겨울을 잘 지냈다고 하면서 작은 아이가 그렇게 감기를 자꾸 끼고 사는데 작은 아이도 치료하겠다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전에는 감기 걸리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편도가 부으면서 고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숙산이라는 담이 허한 것으로 보고 인숙산은 약을 쓴 이후로 작은 아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이 나고 이러면 대개 해열제를 쓰거나 감기약을 쓰는데 이 인숙산이라는 약은 감기약도 아니고 열을 억지로 내리게 하는 약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쓸개 담을 좋게 해주는 약인데 이 담이라는 것은 한열을 주관하기 때문에 담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열이 자연스럽게 내리고 편도가 붓는 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아이 다 한약을 복용 후 감기도 가볍게 넘어가고 감기 걸리는 횟수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약을 먹인 이후로 성장하는 것도 많이 키가 크는 것 같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어머니가 해 주셨습니다. 감기를 끼고 사는 어린이의 생김새를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거나 와잠이 두툼한 것이 특징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면 기관지 계통의 처방이 아니라 담을 든든히 하는 그러한 약을 써야 고열과 감기, 편도 붓는 이런 현상들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와잠이 두툼하다는 것은 쓸개, 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와잠뿐만 아니라 눈밑이 다크서클 같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기관지 계통의 처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쓸개, 담을 좋게 해주는, 담을 든든하게 해주는 인숙산이라는 약을 투여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기 잘 걸리는 어린아이들한테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한약을 쓰는 것은 건강하게 잔병 치레 안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확한 체질이라는 것은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이 아니라 얼굴이라든지 몸 생긴 모습에 따른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많이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이 찐다든지,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든지, 너무나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동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흠을 보완해주면, 말하자면 체질 분석과 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흠을 보완해주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잦은 어린이 감기의 원인은 쓸개, 담이 허해도 고열이 나고 감기 비슷한 증상이 계속됩니다. 이때 담이 허해서 나는 고열과 감기 비슷한 증상들을 감기약을 쓰면 안 됩니다. 담을 좋게 해주는 인숙산이라는 약을 써야 되지, 감기약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감기약을 씁니다. 또 피부가 흰 어린이들은 외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릇을 만들 때 유약을 발라서 10개월을 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그릇은 잘 깨지듯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보면은 감기를 자주 걸리고 고열이 잘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 이것은 충전되어야 될 시기에 방전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자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여름에는 가능하면 임신하지 않는 게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한여름에 임신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체로 보면 감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침을 흘리는 아이들, 이 침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은 진액이 새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잦은 감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잦은 어린이 감기의 치료법은 눈 밑에 와잠이 있다든지 눈 밑이 다크서클 비슷한 게 있으면 인숙산을 써야 되겠고, 또 코가 길면서 빼짝 마르고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은 보종이 기탕이나, 또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사고냐탕, 또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천도탕이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밤에 땀을 흘리는 애들은 당기육황탕, 또 침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침을 흘리는 경우에는 서왕산. 아이가 보면은 뼈가 굵고 까무잡잡하게 생겼는데 감기를 자주 한다면 육미지왕탕, 이런 약들을 써서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병을 이기게 하는 이러한 힘을 키워주면 어린아이들이 감기가 잘 치료되고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그러한 치료약 겸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체질적인 특징,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 생긴 모습으로서 흠을 보완해주면 감기 등 잔병 치료도 덜하고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기가 왔을 때 그냥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파악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주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감기도 가볍게 앓고 넘어가면서 성장 발육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아이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감기 증상, 예를 들어서 고열이 난다, 콧물이 난다, 뭐 이렇게 애가 자꾸 처진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그 증상만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면서 건강한 아기가 되어서 면역력도 건강해지고 성장 발육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감기를 끼고 사는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기를 끼고 사는 어린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산다면 부모님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린이 감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6살 먹은 여자 어린이가 여름 내내 감기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을 하다가 내원했는데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감이 도적산이라는 소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투여했는데 불편했던 감기 비슷한 증상들, 열이 난다든지 콧물 난다든지 재채기가 나는 그러면서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그러는 이런 현상들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이 어린이의 생김새와 감이 도적산을 처방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감이 도적산이라는 약은 사실 감기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증상은 감기이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 열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감기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투여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원했는데 이 어린이의 생긴 모습을 보고 이 약을 투여했는데요. 상순이 아래 입술보다 윗입술이 살짝 이렇게 들린 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요 상순, 요 부위를 소장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소장열에 의한 감기 비슷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상순이 들렸고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생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소장열을 좋게 해주는 소장열의 치료약으로 아주 적합한 감이 도적산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체질들은 바로 심소장과 연관된 여러 가지 병들이 잘 생깁니다. 감기 비슷한 이러한 증상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병의 원인을 찾을 때는 생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긴 모습 속에 병의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가 여름 내 감기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한 것도 바로 심소장의 열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소장의 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검사상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심소장에 열이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찾아내야 심소장 열에 의한 감기 비슷한 증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감히 도적산을 쓰고 그래서 이 어린이가 좋았던 것입니다. 심소장의 열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밤에 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밤만 되면 이유 없이 웁니다. 근데 이때 울 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좀 격렬하게 웁니다. 꼬집는 듯 누가 때린 듯 이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다가 벼랑거리 우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깨고. 굉장히 큰 병이죠. 또 잠자면서 이빨을 갑니다. 또 이 어린이는 유난히 다른 아이들을 그 언니한테 뭘 해준다든지 이러면 그 꼴을 못 본답니다. 잘해주는 거를. 샘이 엄청 많고 생식기 쪽으로 발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손이 생식기 쪽으로 가는 게 특징이며, 입안에 허는 증상도 나타나고 다리나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였답니다. 이와 같이 다리나 배가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심소장 열에 의한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는 어떤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나요? 네, 여름 내내 감기 기운으로 고생을 했고 밤에 울기도 하면서 아래가 가려워서 자꾸 굶는다고 하였고, 배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어린이 환자 치료 방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린아이들은 병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긴 모습에 의한 특징입니다.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이죠. 이마가 톡 튀어나왔고 상순이 들린 체질이라는 생긴 모습이나, 나타난 증상인 여름 내 감기로 고생한 것이나, 간혹 밤에 우는 증상, 생식기가 가려워하는 증상 등을 볼 때 심소장의 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도적산을 투여하였는데, 6살 먹은 어린이가 하는 얘기가 약이 그렇게 맛이 있더랍니다. 아이가 맛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몸에 꼭 맞는 한약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꼭 맞는 한약이기 때문에 아이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가 이 약을 먹었다면 아마도 맛이 없다 그러고 잘 못 먹었을 것입니다. 바로 나한테 꼭 필요한 한약이기 때문에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이가 한약을 잘 먹어서 부모님께서도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약을 투여한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 감이도적산이라는 약은 몇 가지 들어가지 않는 약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이마가 발달됐거나 상순이 뾰족하게 나왔거나 화성을 띈 사람들한테 참 좋은 약인데, 이러한 것이 확인되어야 바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생활 태도가 사려가 있고 아주 침착한 것으로 보이나 열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상순이 들린 아이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한테 지려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안 사주면 아무 데서나 패대기 치고 울고 떼쓰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기가 넘어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도 이런 체질이라는 것을 보아서 감이도적산을 쓰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감기 증상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생리시의 냄새가 심함입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생리를 하는 때는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여성은 생리 전부터 아주 예민해서 생리 전에 항상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기 때문에 여성의 고유의 하나의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생리 때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나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하면 생리시에 냄새가 심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냄새에 대해서 유난히 예민한 목체형들이 있습니다. 목체형이라는 것은 코가 길고 털이 좀 많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늘씬하게 생기고 운동을 잘하고 인정스럽고 평소에 아주 인정스러운데 가끔 욱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냄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몸에서 냄새가 난대요. 자기가 어디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너무나 씻는데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사료과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이 또 생리 때 너무나 예민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생리시에 냄새가 나는 것은 냄새가 있다는 것은 균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봄이 되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꾸리꾸리하게 이렇게 봄 냄새가 나지요. 그것은 겨울에 균이 죽었다가 봄에 따뜻해지니까 균이 살아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리시에 냄새가 나는 것은 균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균을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놈의 균이 잘 죽지 않습니다. 또 균이 죽어봤자 어느 조건만 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리시에 심한 냄새가 나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현상은 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표시인데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균이 살 수 없는 조건,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한의학에서는 균을 퇴치시키는 것입니다. 자궁에서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은 하감창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감창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하감창입니다. 이것은 생식기 부위가 냄새도 나지만 가려워서 긁으면 창이 나기도 하고 패여 나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감창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고 여성 중에는 이러한 병 때문에 이 하감창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들 또 목체형으로 생긴 사람들 이런 하감창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명형이라는 것은 살집이 있고 몸이 살이 잘 붙는 체질이죠. 뭐든지 맛있게 잘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열이 생기기 때문에 균이 서식할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생식기 쪽에 이렇게 창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감창이라고 하는데요.
음부가 헐고 냉이 심하고 냄새가 나는 것이 하감창의 특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심해지면 아래 음부만 가려운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피부 가려움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시에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하감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원인을 찾고 체질을 감별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고, 이것은 냄새 나는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대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생리통도 심한데 생리통도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심해지면 전신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양도 음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신적으로 안정이 덜 되는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생리시에 냄새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피부질환, 정신질환까지 다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생리시의 냄새 심함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생리가 할 때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정말 오늘 시간을 통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료 사례 만나볼까요? 생리 때 냄새가 심하고 생리를 하는 도중에 배가 터질 듯이 아프다는 33세 여성의 경우 한약을 투여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사실 생리는 매달 겪는 일인데 매달 이렇게 냄새가 심하고 아프다면 정말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자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생리 때가 되면 매번 배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이렇게 아픈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이 사람은 양명형으로 몸집도 크고 코도 크고 길게 생긴 체질입니다. 등치답지 않게 생리통도 호소했고 냄새도 심하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여성인데도 남자 같은 기질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력도 있었는데요. 난소에 기형종이 생겨서 개복 수술로서 좌우를 3회나 수술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체질은 식적에 의해서 난소의 혹이라든지 기형종 같은 것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식적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은 것이 다 흡수되지 않고 나쁜 이렇게 노폐물로 돼서 그것이 난소에 기형종이라든지 난소의 혹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원래 난소에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소에 혹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생리 때 냄새가 심해서 옆 사람이 알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매달 생리를 하면서 배가 불러오르고 터질 듯 아픈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검으면서 덩어리도 많고 24일 주기이며 원래 양이 많다고 했습니다. 양이 많고 보통 한 닷새에서 일주일 가면서 그때마다 배가 아프고 냄새가 나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냉도 많으면서 가렵다고 했고 골반에서 허리가 갈라지는 듯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잘려 나갈 듯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식사를 빨리 하면 체고 머리가 잘 아프고 토하기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수술 후에 잔뇨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식적에 의해서 난소에 뭐가 생긴 것이 바로 식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형에 그 병이 온 건데 바로 이런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박사님 어떻게 치료를 해주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원인이 뚜렷이 나온다면 그 원인에 의한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환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여성은 특징적으로 맥이 94, 90맥을 쳤는데 이렇게 높게 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맥이 높게 뛰는 것은 어디에 옹저나 종기 창양, 즉 썩는 병이나 뾰루지나 이렇게 패이는 이런 병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맥이 높게 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몹시 받아서 화가 울체됐을 때도 이렇게 맥이 높게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양명형으로 생겼으므로 창량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증상으로 보아서 하감청으로 판단해서 소감 패독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냄새가 나는 현상이라든지 생리 때 배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냉대화가 하감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하감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하감창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감창이라는 것은 외부 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자궁 난소 자체가 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내부에서 저절로 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녁을 적게 든다든지 기름진 음식을 가능하면 적게 들어서 체중을 줄여서 정상 체중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균이 생겨서 생리통이 심해지고 냄새가 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이 균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균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차단하는 겁니다. 직접 균을 죽이는 한약도 투여하지만 침치료도 하고 하지만 균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바로 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냉이라든지 냄새가 나는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균을 죽이는 소감 배독산을 투여 후 냉이 많은 것이 없어지고 냄새 나는 현상도 차츰차츰 줄어갔다고 했습니다. 가려움도 좋아졌고 극심했던 생리통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살 것 같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생식기 쪽으로 냄새가 나거나 또는 냉이 많이 나오거나 아래가 가려운 경우 또 창이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을 감별하고 호소하는 증상들을 보아서 또 맥을 참고해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생시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런 현상들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감기를 끼고 사는 어린이와 생리 시의 냄새 심함,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